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이 5가지 유형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책에 보면 이제 팔로워의 유형. 그래서 로버트 켈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자, 로버트 켈리는 팔로워들의 행동을 최초로 개념화하여 팔로워 활동 분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팔로워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팔로워 행동 차원을 사고 수준과 참여 수준으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가 X 점수, Y 점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 행동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수준,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수준. 그래서 그것을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런 경우에서는 둘 다 높은 게 모범형이고 뭐 여기 스타형이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일단 우리가 5가지가 뭔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수준은 뭐냐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서부터 의존적, 무비판적인 사고까지의 범위를, 그러니까 사고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의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참여 수준, 가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로부터 수동적 활동 수준까지. 그러니까 아까 스타형은 독립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높고 가업에 참여하는 것도 높고 하니까 둘 다 높으니까 점수가 스타형에 가는 거지. 근데 둘 다 중간 되면 어떻게? 그냥 실무형. 근데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엘리네이트, 소외자형이나 뭐 양처럼 그냥 시킨 대로 하거나 뭐 이런 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팔로워 유형을 X축, Y축으로 해갖고 또 이 4등분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로버트 켈리의 유형인데 모범형, 이펙티브라고 그랬는데 스타형이다, 스타형. 그 다음에 소외형, 에일리언은 뭐야? 외계인이 외계인. 그 조직에서 소외된 사람, 따로 노는 사람, 아웃사이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수능형은 뭐야? 컨포미스트. Yes man, yes people. 수동형은 뭐야? 양처럼, 패시브. 아주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래서 마치 우리가 리더십 프로파일에서 보면 뭐 55형, 99형 뭐 그런 거 같죠?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스타, 모범형이다 라고 켈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버트 켈리 말고도 타운센터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팔로워십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지금 여기 1번 나와 있죠. 로버트 켈리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팔로워십에 대해서 논하세요 할 거예요. 팔로워십에 대해서 논하세요. OX 가로놓기 이런 거 없어요. 1, 2번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팔로워십을 설명해야 돼요. A4 한 3분의 1 정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팔로워십은 뭐냐? 개념을 써야 되겠지. 리더십이 있다면 팔로워십이 있는데 팔로워십이라는 것은 리더를 잘 보조하지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도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리더를 따라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팔로워라고 하는데 그 팔로워십에는 로버트 켈리의 모델에 보면 5가지가 나온다. 모범형은 어떤 스타일이고, 소형은 어떤 스타일, 실명은 어떻고, 순형은 어떻고, 수동형은 어떻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 10점 만점 몇 점 줄까? 10점 만점 몇 점 줄까? 10점?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 10점 주지. 대학에서는 내가 플러스 1을 원하는 게 있어. 여러분의 생각. 나는 모범형인데, 나는 학생회장 할 때, 내가 학생회 활동할 때 내가 부장이었는데, 회장이 또는 아까 클래스 그런 얘기했어. 이 학생회 이제 임원했는데
뭐 동아리인가 뭔가 했는데 선생님이 중간고사 있는데도 막 밤늦게까지 막 일 시키니까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좋게 얘기했대. 조용히. 우리도 대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거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구구형 리더 같으면 어땠을까? 그러냐? 내가 너무 이 활동에만 너무 그랬구나. 너희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몇 시까지만 하고 일찍 가도록 하자. 이랬으면 9구형일 텐데, 응? 그 선생님이 9일형이었대. 9일형. 9일형은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겠어요? 시키는 대로 말이 많아. 너 빠져.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팔로우도 잘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리더가 잘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팔로가요 지혜롭게 해야 돼. 막 화내는 것이 막 따지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 거기에 벌써 감정이 확 기분 나빠져. 너 빠져. 어? 너 시킨 대로 이런 나오는데 조용히 따로 선생님 만나서 따로 리더를 만나서 면담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볼까? 하고 이제 전체에 가서 우리 누가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게 엑셀런트한 리더가 팔로우지.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리더를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더가 체면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바로 그냥 반응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팔로워도 지혜롭게 리더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범형 팔로워 앞에서 그래 했어요. 모범형은 팔로워십의 두 가지 특징인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참여를 모두 잘 소화낸다. 여러분들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러니까 팔로워는요 무조건 로봇가 아니에요. 리더가 무조건 시킨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비판적인 사고가요 남을 비판하고 막 뭘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해서 뭐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건설적인 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팔로우니까 나는 시킨 대로 한다. 아니에요. 팔로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면은 그 팀이 굉장히 우수한 팀이 되지. 그렇죠? 리더가 뭐 얘기 한마디만 막 두세 가지를 해. 그러면 리더가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면 이 팀은 어때? 성수도가 팍 올라갔으니까 리더는 시키지 않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재밌지. 그렇죠? 자, 그래서 모범형 활력 특징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조직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업무의 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둘째, 원활한 인간관계로 조직의 공유처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조직 활동으로 스스로 뭐 책임도 지고 뭔가 동료 협조하고 그 다음에 넷째, 팔로우는 일의 해악을 구별할 능력이 있고 옳다고 판단되는 신념과 불굴의 정신으로 독특한 개성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리더들도 잘 보고 있어요. 여러 팔로우들을 잘 보고 있어. 그래갖고 야 얘가 다음 내 후임이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조직이나 이런 데는요 리더가 있으면 팔로우들 중에 점수를 다 매겨 평가를 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 매년 고가 점수를 해갖고 쌓이면 다음 리더가 될 때 그 중에서 제일 점수 높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인사 공정해야지. 그냥 셋 중에서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그다음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두 번째 실무 아까 프래그매티스트. 리더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는 하지만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다. 이런 유형은 정부 조직이나 인사이동이 잦은 조직에서 리더의 의지와는 달리 안전제일주의 행동 원칙을 한다. 근데 우리가요,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 기업과 공무원 조직은 달라요. 기업은 새로운 창의와 도전과 새로운 제품과 혁신적인 걸 해갖고 그것들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판매가 돼서 회사가 커지고 그러면 자리가 많아지고 우리 또 승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공무원은 뭐예요? 세금 가지고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게 중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회사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세금을 막 낭비하면 어떻게 돼?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안전 위주로 충분한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장 최적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기업처럼 해도 안 되고 기업이 공무원처럼 해도 안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뭐냐면 실무형은 기업에서 실무형을 하면은 그냥 중간만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누가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스마트폰 뭐 선택할 때, 옛날에요, 지금 아이폰 뭐 갤럭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노키아도 있었고 뭐 LG 사이온도 있었고 뭐 펜텍도 있었고 많았었어요. 근데 점점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새로운 뭐 아이디어가 막 들어가고 새롭게 막 발전되는데, 그거는 기술을 못 따라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런 걸 했어요? 거기는 연구원들, 거기는 마케팅, 거기 또 뭐 R&D 그 사람들이 밤새 연구해서 그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출근해서 그냥 시키는 말 하고 집에 가야지 이래 갖고는 혁신적인 제품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맞는 거예요. 공무원. 자, 공무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도 지금은 뭔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기업처럼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실무형이 있고 수능형, 그래서 yes people, 네 하는 거. 자, 팔로우는 적극적인 참여라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사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시키면 하긴 해. 근데 비판적인 생각을 안 해. 그냥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리더가 자신에게 비전과 방향 제시를 해주기를 기대해. 소외형, alienated. 이건 뭐야?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견제하지만 활동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직에서 저 아웃사이더. 일도 안 하면서 삐딱한 생각만 한다.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회사 갔는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딴 데로 가고 싶다. 딴 데로 가면 거기는 천사만 있을까요? 아니야. 거기도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디 가서 못 버티면 딴 데 가면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완전히 막 리더가 너무 막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딴 데 가면 또 딴 문제가 또 생겨. 딴 데 가면 또 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내가 절대 옮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커리어 디벨롭먼트, 내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이런 헤드헌팅 회사에 등록하면 내 경력이 늘어나면 올라가면 나를 스카우팅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연봉 받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싫어서 그냥 딴 데 가면 피하면 좀 낫겠지. 그거는 가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내가
리더가 면담을 해. 내가 이 일보다 좀 더 다른 일을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내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놈은 또 나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내 목표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리더하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의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상담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잘 적응을 해 나간다면 어디 가도 문제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수동형, 모범형 팔로워와 정반대야. 이거는 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 그냥 패시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로버트 켈리의 팔로워십 유형을 우리가 진단도 해봤고 5가지 유형을 설명도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팔로워십의 유형을 또 연구한 학자들이 또 있는데 패트릭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 있어요. 수동적 팔로워십이냐 능동적 팔로워십이냐. 그래서 또 소집단의 리더십이냐 대집단의 리더십이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팔로워십도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리더십도 소집단이냐 대집단이냐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겠죠. 대집단이면 뭐 큰 조직, 뭐 국가라든지 막 뭐 이런 뭐 기업, 큰 대기업 그런 사람들, 그렇지? 소집단은 뭐야? 팀이라든지 뭐 과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리더십. 팔로워십도 뭐야? 능동적이라면 뭐야?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영역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주 작은 영역이나 그런 행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수동형 리더십 팔로워십은 어떻고, 능동형 팔로워십은 어떻고, 소집단의 리더십은 어떻고, 대집단의 리더십은 어떻고, 이런 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팀십이라는 해서 팀. 그래서 요런 타운센트의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버라 캘러맨의 유형이 있어요. 그 팔로워의 유형을 리더와 조직에 연계된 정도에 따라서 나눴는데, 무관심자자 아이솔레이트, 아주 그냥 고립되어 있는 사람, 방관자다 바이스탠더, 참여자다 파티시펀트, 운동가다 액티비스트, 완고주의자다 뭐야 다이하드,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보니까 이게 어떤 유형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팔로워십을 진단해 보면 참여자나 운동가 뭐 이런 게 좋겠지, 그렇죠? 무관심자나 방관자나 완고주의자는 팔로워십으로 적당하지 않겠죠. 되게 그 질문 문항이나 그 유형들이 보면은 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나를 진단하면 내가 어떤 유형인가? 그래서 나는 뭐의 장점이고 뭐의 단점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직에 적응하려면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하고 변화해야 되는가를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직에서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도 있지.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뭘 만드는 배를 만들고 조선을 뭐 비행기 만들고 그런 데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죠.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무슨 항공기에서 뭐 비행기 타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고 뭐 금융 서비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이지. 그 사람끼리 리더와 팔로워가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좋고. 내가 이제 식당 가보면 그런 걸 느껴요. 주인이 굉장히 친절하면 종업원도 친절해. 그러니까 주인이 불친절하면 종업원도 불친절해. 그럼 그런 거 못 느껴요?
왜? 주인이 친절한데 종업원이 불친절할 수가 없죠. 주인이 친절한데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당연히 주인이 얘기하겠죠. 그 주인이 친절하면 종업원도 당연히 따라서 친절하지. 자기 혼자 뻗팅기고 이랬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주인이 불친절하면 그 정도는 익스큐즈 되니까 종업원도 뭐 그 정도는. 그렇죠.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 조직 문화라고. 조직 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살이 쪘는데 아기는 빼빼 마른 집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살이 쪘는데 아기는 빼빼 마른 집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밤에 치킨 먹고 빵 먹고 라면 끓여 먹는데 아기를 안 주고 자기들끼리 먹나? 같이 먹는 거죠. 그거 같이 살이 찌는 거야. 그치? 근데 엄마 아빠는 많았는데 애는 살찔 수가 있지. 왜? 엄마 아빠는 건강관리해서 안 먹는데 애기는 많이 먹으니까 한창 때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 집합체로서의 조직 문화도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문화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문화는 어떤 조직 문화인가 다 진단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우리의 문제는 뭔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국가도 그렇고 모든 조직도 다 특징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주 기업도 말이죠. 혁신적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수적인 기업이 있고 가족적인 중소기업 스타일도 있고 아주 그냥 위계질서가 뭐 철저한 막 그런 데도 있고 한 기업 내에 똑같아요. 연구소 같은 창의적이고 막 그런 데도 있고요. 공장 같은 끼니 위계질서 영업부서 그런 데도 있고요. 관리부서는 그냥 또 중간 정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팔로우십을 처음에 팔로우십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팔로우십을 진단해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이냐? 그래서 이제 파악이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팔로우십의 개념. 리더와 팔로우십은 동전의 양면같이 항상 같이 이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 진단해 보니까 스타형, 모범형이 가장 좋은 팔로우십이다. 그러니까 팔로우십은 항상 리더가 시키면 예 알았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엑셀런트한 팔로워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리더가 돼갖고 어떻게 이제 우리 멤버들을 잘 이끌어 나갈까 이것만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부터 팔로우십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요. 어떻게 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뭐 책들, 그런 인물들 이런 걸 보면 내가 직장에 처음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칭찬받고 직장에 잘 적응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년 차 몇 년 되면 승진하고 해서 내가 리더로 가는가를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런 것들은 주로 경영학에서 조직 행동론, 인사조직 분야에서 주로 이런 걸 많이 다루죠. 왜? 그 경영학에서 그 분야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 가면 인사부서, 교육부서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외부에서 교수나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연수교육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듣는 거지. 근데 그렇게 듣고서 저렇구나 하고 나왔는데 또 맨날 바빠. 또 까먹어. 내가 하던 대로 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우리 리더는 어떤 스타일인가? 또 저 사람은 어떤 팔로우십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우리가 이제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 그래서 갈등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직장 가서 엑셀런트한 이제 사원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기말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네, 또 영상도 올려놓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 다시 복습을 하겠는데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냐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